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세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 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저라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최근에 최근부터 아니죠.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세계 경기가 막 거품을 만들 때, 코로나 이후에, 세계 구루들, 그죠? 세계 시장을,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구루들 있죠? 조지 소로스, 그죠?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그 다음에 뭐 제미 다이슨인가요? 그 JP 모건 회장이죠. 자, 그 세 분들 외에 워렌 버핏. 근데 워렌 버핏은 조금 달라요. 워렌 버핏은 그 사람은 투자자잖아요. 조지 스로스도 투자자고 레이오 달리오도 투자자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버핏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얘기를 하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투자할 종목만 잘 찾아서 이렇게 얇게 잘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위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잘 안 해요. 그 사람은 책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냉혹한 투자자, 그죠? 냉혹한 투자자. 다른 것은 다 폭락하는데 자기가 산 것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폭락하는 거에서 자기가 산 것 다시 올라갈 것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워렌 버핏이 된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그죠? 자본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그다음에 타고난 것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워렌 버핏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죠? 이런 분야에서 좀 공급이 부족하겠다, 가격이 급등하겠다, 그런 데를 귀신같이 찾아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천연가스였고, 그다음에 일본의 상사주,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워렌 버핏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많이 들고 있는 애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소로스나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 제이미는 요즘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고, 레이 달리오도 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런 경고를 하잖아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근데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1년, 2년, 3년 짧게 보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야. 그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든지, 주택시장에 고가로 뛰어든다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큰 세계사적 흐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결국은 들어맞는다라는 거야. 제이미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큰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거대한 흐름을 보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흐름이 뭐예요? 그죠? 패권 전쟁.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세계 3차 대전에 가까운 전쟁. 유럽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니까,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니까 사실상 미소의 대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대결은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잖아요, 그죠? 이란이 있고, 중동에 국가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러시아도 있는 거고, 시리아도 있는 거고. 자, 이스라엘은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떤 세계 대전, 대리전의 성격을 갖는 거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3차 대전에 가까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뛰는 게 뭐예요? 유가죠, 유가. 자, 유가가 그래서 뭐 계속 뛰어가지고 한 6% 가까이 뛰어가지고 배럴당 90달러 올랐다고 그러고, 제이미 다이슨 같은 사람은 뭐 150달러까지 간다. 그런 사람들이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죠? 절대로 허튼 소리 하나. 그리고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제이미도 그렇고, 고금리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무시하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미국이 또 금리 인하한다. 심지어는 이제 중동의 유가가 뛰니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린다. 그 다음에 가격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다. 뭐 그런 막 신문 기사들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기대를 품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참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 막 시장이 반등을 하면. 그러나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 많이 떨어지면 반등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반등이 없이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오늘은 금융시장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부동산 시장은 뭐 금융시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시장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금융시장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금융시장이 뭐 어떤 세계 경제를 뭐랄까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인문사회과학 그런 것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경제를 전망하고 경제를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주식 실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역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든 채권 투자를 하시든 뭐 어떤 재테크 투자를 하시든 뭐 부동산을 사는 분들든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래요. 참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월봉이에요. 월봉. 자, 이렇게 사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시면 2000 뭐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자 11년 정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이거 한 바닥이 한 1700, 한 2200 정도, 뭐 상단은 뭐 2500까지 갔는데 한 이 정도 끊으면 한 2200에서 한 1800 구간의 박스 구간. 이거 뭐 그냥 내가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사놨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갔으면 올라갔겠지만, 뭐 여기서 또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별로 먹은 게 없어. 뭐 지수를 사놔도 별로 먹은 게 없어. 꼭 뭐 여기서 샀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평균값에서 샀을 테니까, 2000에서 샀을 테니까 별로 먹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가지고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주식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돼. 그냥 내가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막상 번 게 없어. 근데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급락할 때 다 털렸잖아. 그죠? 신용에서 다 털렸잖아. 다 털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죠? 여기서 다 털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10년 가지고 있다 보면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하는데, 여러분들 야,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샀어. 2000에 샀는데 여긴 당연히 못 팔고, 왜냐면 뭐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빠졌어. 그럼 이렇게 빠진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전에서 판다니까. 여기서 이 구간을 먹지를 못해. 그 얘기가 일단 중요한 거고,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도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믿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싸다.
그죠?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니까 이렇게 반등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에서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참새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어설픈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야. 이 차트는 후행성이지 선행성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차트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세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 자 그리고 세계 경제를 혁신시킬 수 있는 기술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커다랗게 거품을 만드는 거야. 코비드라는 게 만나서 돈을 확 풀고 그 다음에 언택트가 뭐랄까요 아주 굉장히 거품을 이렇게 만든 거지. 세계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세계 경제는 좀 시름시름 앓고 있단 말이야. 고물가, 고인플레, 그죠? 고금리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데다가 지금 뭐 제임이나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고 버핏이 이야기하듯이 버핏도 이제 세계 정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계가 지금 뭐랄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막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패권 전쟁, 생존의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세계 경제가 좋아질 일이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쌍코피가 터지고 누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라 이거야. 자,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뭐 좀 정리를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못 해드리는데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쌍바닥이다. 이렇게 간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 세계 경제가 회복이 예전과 같이 쉽겠냐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막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이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세계 패권 전쟁이고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인력의 공급망, 뭐 인력 수급의 공급망 뭐 그런 게 다 깨져버렸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여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고 이렇게 푹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굳이 비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 연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어디야 한 1900 정도 떨어지고 여기서 오랜 박스 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잘 버티면.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푹 빠져야 그 빠진 걸 받고 크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쉬운 것 같지 않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참 복잡한 문제인데 자,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면 더 답답해. 코스피 일봉을 보면 자, 뭐 여기서 이렇게 3,000 가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3,000 갔다가 3,300 갔다가 2,100 오니까 이 반등을 줬는데 이게 여기서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또 이 역배열이 돼서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자,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은 지금 세계의 전쟁들. 그죠? 전쟁들. 자,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의 개입이잖아요.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이란이 개입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개입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다. 그래서 세계 GDP의 1%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석유를 가지고 이 석유의 어떤 그 배송 문제, 그다음에 그 운송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지장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란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각국들이 뭐 배후에서 많은 또 이 편이 돼가지고 한쪽에 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막 지원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계 전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계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인데 지금 방향이 계속해서 어떤 분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세계가 뭐랄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돼서 경제가 정상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 충돌하고 있다. 자, 그걸 이제 세계의 구루들이 경고하고 있고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브렌트유도 일주일간 7.5% 올랐고 지난 2월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도 뭐 5.9% 올라서 87.7% 실달러가 되겠고 뭐 금 현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란은 개입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150달러 한 1, 2주 전에 나왔죠. 자, 그 얘기가 이렇게 어떤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사건으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극한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뢰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런 걸 경고하는 것이 세계의 구루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세계의 구루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란이 참전하면 세계 경제는 1.7%대로 주저앉는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고, 자,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도 세계가 수십 년 만에 닥친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그죠? 자,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투자도 오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들 많이 겪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앞에서 차트를 봤듯이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경제 흐름의 기준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게 최소한 3년, 그죠? 길게는 5년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야. 더 길게는 7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수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이제 지수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물린 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뭐랄까요, 평균 이 앞으로의 어떤 경제 흐름과 경제 흐름을 이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고 해도 이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남아 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선수들 아니면 물린 사람들. 선수들은 뭐 그냥 그 밑으로 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지수 밑으로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3년에서 한 5년 사이는 안 좋다. 자, 그게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고 경기 침체이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거의 제가 물어보면 이제 뭐 술가게 기준으로 밥 먹는 거는 조금밖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술집 위주로 보면 한 매출이 50% 줄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야. 뭐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고가의 분양을 받아서 한 7억 8억 융자를 받아서 한 5, 600을 이자로 내겠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겠다. 그거 엄청난 고통일 수 있어. 그거 한 3년에서 5년 가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5년 뒤에 기껏해야 번전에 파는 거야. 잘 팔아요.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팔고. 근데 이자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파는 거야.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별 볼 일 없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지금 세계의 어떤 그 역사, 어떤 사건, 그런 거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 좋은 방향. 어떤 충돌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패배하고 어떤 굉장히 그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극한 상황 속에 고물가, 고금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경제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구루들,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구루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이 결국은 2, 3년 전엔 아이고 저거 안 맞네 하고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세계의 구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앞으로도 3년 내지 5년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적극적인 투자하지 말아라.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밀려있는 거는 가지고 있대. 엄청 이제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서 생각해야지. 막 지금 뭐 바닥이다 하고 몰빵이다 막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조금씩 모아나가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기간은 3년에서 5년 걸린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제일 많이 껴 있다. 근데 그 거품이 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대출 못 갚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결국은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것들 역시 입주 때,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못 갚고 이자에 못 버텨서 역시 다 쏟아져 나온다. 강남이라고 절대 버티지 못한다. 왜냐면 강남도 고평가되어 있다.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 잘못하면 3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 30% 이상 빠질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절대로 낙관적으로 볼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죠? 지방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지방은 거기에 또 인구 감소까지 맞물려 있다. 자, 여러분, 요런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요런 얘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큰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방향에서. 여러분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그냥 융자 없이 집을 살 수 있다.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분 아니면 뭐 투자로 들어간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은 고금리에 맡겨라. 그죠? 그리고 뭐 주식이 너무 많이 더 빠져 있다면 조금씩 3년에서 5년 정도 생각하고 내 집에 나가는 거다. 그 정도.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